여러분, 아리영입니다. 저 오늘 약간 뒷배경이랑 보호색 같죠? 어떤 사람들한테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들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사람일 것 같아요. 좀 눈과 눈의 거리감이 이런 미간이 이렇게 넓지는 않은 분들,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이목구비가 이제 뚜렷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강해 보여요. 아니면 인상이 답답해 보일 때도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 메이크업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좀 시선을 뒤쪽으로 빼주는 편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을 조금 포커스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영상의 또 중요 포인트는 바로 따단! 요 팔레트 하나만으로 끝날 거예요. 간혹 가다가 막 이것저것 사기 불편하잖아요. 요 팔레트 안에 눈썹을 그릴 수도 있고 아이 메이크업도 할 수 있는 색감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오늘 약간 눈썹의 시작점을 살짝 뒤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. 먼저 눈썹은 이 팔레트에서 아래 라인을 이용해서 그릴 거예요. 실패율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먼저 더 연한 색감으로 라인 틀을 잡아보도록 할게요. 이 두 가지 색을 좀 섞어볼까요? 시작점을 살짝 뒤쪽으로 민 상태에서 먼저 밑에 가이드라인을 그려주는 거죠. 그 눈썹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선 모양의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끝쪽을 샤프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. 블렌딩할 때 쓰이는 도구는 이런 스크류 브러쉬도 있지만 눈썹 숱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 밑에 베이스가 밀릴 수 있고 자극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그냥 빈 브러쉬를 이용해서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브러쉬예요.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앞쪽을 살살살살살살살살 끝에 뒤에 있는 여분과 함께 자연스럽게 블렌딩 작업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앞이 조금 더 연해지면서 자연스러운 눈썹이 될 수 있어요. 반대쪽도 그려봅니다. 눈썹을 다 그렸으면 요 맨 끝쪽에 있는 요 섀도우를 이용해서 요걸 묻혀서 가이드 밑에 라인을 한 번 더 쓱쓱쓱 발라줌으로써 눈썹뼈 하이라이트도 해주면서 밑에 번진 것들을 정리해주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제 아이 메이크업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 컬러와 이 컬러 두 개를 베이스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. 될 수 있으면 좀 옆쪽으로, 뒤쪽으로 더 음영감을 줄 거예요. 시선이 뒤쪽으로 가게끔 아래도 연결해 줄게요. 베이스 브러쉬보다는 조금 더 작은 블렌딩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세 번째 칸에 있는 거를 메인 컬러로 넣어볼게요. 이것도 동일하게 끝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앞쪽보다는 뒤쪽에 좀 더 진하게, 아래에도 아래는 끝에서 3분의 2 지점까지만 발라줄게요. 그럼 뭔가 아까 전보다 좀 더 뒤쪽으로 시선이 가게 된 것 같아요. 그쵸? 조금 더 쬐깐한 브러쉬, 블렌딩 브러쉬를 이용해서 요 끝에 있는 요 섀도우를 묻혀서 방금 올렸던 메인 컬러 있는 데보다 조금 더 바깥쪽, 그리고 조금 더 눈의 안쪽으로 좁은 영역에 한 번 더 발라주도록 할게요. 점점 영역은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. 색감은 진해지고 있고요. 마지막 지금 테크닉 같은 경우는 위에서도 끝쪽을 이렇게 발라주지만 아래랑 같이 연결을 해줘요. 위랑 아래를 이렇게. 만약 나는 눈이 더 길어 보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나가면 돼요. 더 나가면 되는데 이제 자칫하다가 거의 관자놀이까지 다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. 그 다음 완전 작고 플랫한 요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애교살 음영 넣어줄 건데, 음영은 가장 연한 브라운을 사용할게요. 이때 중요한 건 애교살 음영이 될 수 있으면 눈 끝부분까지 같이 연결이 돼야 시선이 뒤쪽으로 가겠죠. 없지만 있는 것처럼 갑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반반 보시면 확실히 조금 더 입체감이 있어 보이면서도 시선이 뒤쪽으로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당연히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. 음영을 넣어줬으면 반대로 하이라이트까지 들어가야 완전한 애교살이 되는 거예요.
핑크 펄을 묻혀서 이 음영 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발라줄게요. 똑같이 끝까지 가주는 거예요. 네, 자, 그 다음에 섀도우만큼 중요한 아이라이너가 들어갈 차례입니다. 아이라이너는 저는 붓펜을 이용해 볼 거고요. 더 뒤쪽으로 가야지만 시선이 뒤로 가면서 눈이 더 길어 보이겠죠? 이 말을 지금 계속 저는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.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. 원래 그리던 식으로 이제 점막부터 채워볼게요. 자, 이렇게 전체적으로 채우고 나서 그다음에 끝쪽을 원래 눈 길이보다 조금 더 많이 나아가겠죠? 자, 이렇게 라인을 조금 더 길게 그리니까 시선이 좀 더 뒤로 가면서 눈이 더 길어 보이죠? 그럼 도대체 끝을 어디까지 빼야 되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까 전에 섀도우 음영을 넣어준 부분까지는 라인을 뺄 수 있어요. 그럼 섀도우 음영은 또 어디까지 빼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요 산 라인 정도까지만 섀도우를 빼주고 그 섀도우 영역까지 라이너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면 눈이 원래 내 눈인 것처럼 조금 더 길어 보이는 트임 효과가 생깁니다. 그 다음에 눈이 조금 더 세로로 터 보일 수 있는 방법인 뷰러와 마스카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숱이 진짜 없고 정말 잘 처지고 해서 항상 라이터로 가열을 시킨 다음에 들어가요. 이때는 당연히 쇠 부분만 가열을 시켜야겠죠? 고무 파킹이 있는 데는 절대 안 돼요. 그리고 바로 갖다 대기보다는 손으로 온도를 좀 체크해주고 이 정도면 됐겠다. 약간 미열 정도가 있었을 때 이제 눈으로 찝어주시면 돼요. 이 상태로 마스카라만 하면 거의 저는 효과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요 픽서를 먼저 이 제품이 워낙 유명해서 많이들 아실 텐데 여기도 나와 있듯이 정말 강력 고정이에요. 이 안에 섬유질까지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연장도 되면서 투명이 아니라 약간 블랙이에요. 블랙. 그래서 마스카라 한 것처럼 또렷함까지 주더라고요. 일석이조. 근데 정말 여러 가지를 써봤지만 진짜 안 뭉치고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? 이렇게 한번 고정을 시키고 나서 한 번 더 마스카라를 발라줄게요. 근데 이 마스카라 같은 경우도 이게 클리오 킬래쉬인데요. 이 마스카라 같은 경우도 안에 롱래쉬라서 약간 연장해주는 그 성분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눈이 조금 더 세로로 이렇게 커 보이는 효과가 있죠? 그래서 라이너와 섀도우로 가로의 길이를 늘려주고 뷰러와 마스카라로 세로로 늘려주는 테크닉이었어요.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진한 컬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뒤트임 역할이죠. 이 아래를 이렇게 일자로 한 번 더 잡아주는 거예요. 네! 오늘 이렇게 원 팔레트로 해보는 눈이 길어 보이는 메이크업 한번 해봤는데요. 많은 도움 되셨나요? 정말 저같이 미간이 넓지 않거나 그 다음 눈과 눈의 거리감도 넓지 않은 분들은 꼭 이 테크닉을 이용해서 한번 눈화장을 해보시길 바랄게요.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? 알람 설정도 꼭꼭 해주세요. 그럼 안녕!